네, 오늘 지금 지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수업은 2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그 전표 관리 수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전산회계 공부에서 이 전표 관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일뷰티의 2020년 1월 3일 이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가 출금 전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2번, 여기 2번에 있는 입금 전표 작성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금 전표라는 것은요, 현금이 입금되었을 때, 거래금액 전부가 현금일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표가 입금 전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누가 발행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가 3일뷰티입니다. 이 3일뷰티가 어디에다 발행을 했냐면은 명승뷰티라고 하는 거래처 귀하했죠. 명승뷰티가 오늘 200만 원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입금증을 해 주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돈을 200만 원을 왜 줬느냐 하면은 상품 외상대금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판매했을 때, 외상을 판매했을 때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했지 않습니까? 외상 매출금 차변에 기록했던 것을 오늘 돈을 받을 때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계를 한번 써보신다면은, 자, 저는 메모장에다 써드릴게요. 이 분계는 2번 문제의 분계는 차변이 아니 외상 매출금 아니지. 그렇죠, 현금이죠. 현금이 200만 원이 차변에 오고요.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명승뷰티가 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이 200만 원. 이런 분계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만이 전표 입력이 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지금 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계는 항상 거래의 판료소에 입각해서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차변의 현금이라는 것은 차변 요소 중에 자산 증가에 해당이 되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거래의 판료소 중에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자산 계정 과목이죠. 자산 계정 과목이 대변에 가는 것은 자산 감소요.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이죠. 자산을 차변에 기록한다는 것은 자산 증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1번 전표는 분계가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이 아마 써놓으셨을 텐데, 차변의 복리 후생비 28,000원 이거였고, 대변이 현금이었죠. 현금 28,000원 이런 거래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비용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하면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되고요. 거래의 판료성의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 비용 발생이죠. 자, 현금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자산 감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우리가 전표 입력했고,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28,000원 발생하고 현금이 28,000원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이 28,000원
줄었다는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복류생비 28,000원 발생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날 무렵에 손익계산서를 가보니까 당기순이익 28,000원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니, 당기순이익이란다. 당기 순손실 28,000원 이렇게 나왔었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수익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데 비용만 나갔네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당기순손실 28,000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밌는 것은요, 또 이걸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 감소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난 시간대로 당기순손실 28,000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변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동이 일어났느냐? 현금은 200이 늘고 외상매출금은 200이 감소하는 자산 내에서의 변동이 일어났죠. 계정가옥 간의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변동이 일어났다.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분계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전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 안 했네요. 여러분은 실행해 놓으셨죠? 더존 스마트 A를 로그인을 할 때. 네. 여기서 사용급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FAT 2급을 하시던 TAT 1급을 하시던 여러분 마음대로. 네. 그러면서 잘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로그인 해보시면 메뉴 가지수가 많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야간에 TAT 2급 수업을 하니까 여기가 지금 사용급수가 TAT 2급으로 돼 있어서 그냥 그걸로 하고 3일 뷰티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회계 메뉴에, 여기 회계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 영수증에 보면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냐면 4일이죠. 그럴 때 지금 지난 시간에는 날짜를 요 위에다가 입력을 직접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 위에 날짜를 비워놓고 엔터를 그냥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날짜를 위에 입력하지 않고 이 밑에 여기에다가 입력하겠다 이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1월달 전표가 여기 화면에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일날 거 입력한 것을 보면서 또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2를 여기에 있는 2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엔터 치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 거 전표가 다 보인다.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4일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전표 번호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커서가 어디에 가 있냐면 구분으로 가 있죠. 구분. 자, 구분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메시지에 입금은 2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 하고 하시면 그 자리에 입금이라고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계정 과목 입금이면요 차변에 현금이다 라고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는 계정 과목은 대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 외상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네, 이처럼 외상 매출금 찾을 수 있습니다. 108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고요. 자, 108번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의 경우는 이런 위에 있는 엄마 식당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왜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어느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인가를 장부로 별도의 장부로 관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어느 거래처를 찾아야 돼요? 명승. 네, 명승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1001번 하고 입력이 됩니다. 잠깐만요. 네. 그 네.
네. 3일도 없어지고 4일 동안 나오는 그래? 위에서 그러면 날짜를 넣었나 보나? 네, 여기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로 한번 지우나요? 지우고 엔터. 여기 출금 있는데 입금으로 해. 거기다 3. 엔터. 여기 4일에 입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입금. 입금 2번. 거기다 2번을 딱 입력하면 돼요. 네, 입금 됐죠? 네. 108번. 예상 매출금. 네. 그 위에 있는 건 뭔가요? 3일 거이고?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삭제. 필요 없는 거고. 창을 치워서 이 오른쪽에 다 보이는 네. 108번. 여기 거래처. 거래처 명승으로 검색해 보세요. 한글로 명승. 네. 여러분 그 입력할 때요. 이 화면 지금 그 전표 입력 화면이 오른쪽 끝까지 대변 항목까지 다 보이도록 화면을 잘 조절해 놓고 입력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변만 보이고 대변이 안 보여. 그러면 밑들이 스크롤 해가면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걸 딱 키워서 대변까지 밑에서 가로로 스크롤을 하지 않더라도 다 보이도록 설정을 잘 하십시오. 자, 적요 코드를 한번 골라보십시다. 4번 적요 딱 있네요. 외상대금 현금 회수. 그래서 4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엔터 치면은 적요가 외상대금 현금 회수한 것이다 하고 커서가 어디로 가요? 대변에 갔죠? 여기다 금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200만 원이죠? 2 플러스 2번 엔터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거래가 어느 장부에 반영이 됐는가를 또 쭉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 추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회계 클릭하시고요.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의 차이는요. 총계정 원장은 월 단위로 합계로 보이고 계정별 원장은 이것을 날짜별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총계정 원장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총계정 원장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여기 계정 과목을 전부 보겠습니다. 전부 볼 때는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또 한 번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방금 거래에 영향을 준 것이 현금이죠. 차변의 현금이었어요. 그러면 현금 클릭해 보시고 1월 달에 차변에 현금이 200, 대변에 현금이 28,000원인데 대변에 요 28,000원은 1월 3일 날 거래였고 요 200만 원이 지금 입력한 1월 4일 거래였죠? 네. 현금이라는 총계정 원장에 반영된 거 우리 확인했고요.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 원장을 보려면은 요 200만 원이 입력된 곳을 더블 클릭하셔라 이거예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바로 계정별 원장 조회 화면으로 가가지고 지금 보는 것이 1월 3일 날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으로 엄마 식당에다가 28,000원이 대변이 뭐예요? 지출됐다 하는 뜻이고 또 1월 4일 날은 외상대금 현금 회수에서 명승뷰티한테 받아가지고 차변에 200만 원 입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전기 2월 3,500만 원 차변에 적혀 있는 건 이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넘어온 거, 전기에서 넘어온 거. 이건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반영이 됐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이제 5월 4일 날이었죠. 5월 4일 날 첫 시간에 뭡니까 거래처 등록도 하고 뭐 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한 거래처별 아니 이건 거래처별 초기율이 아니지. 우리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했잖아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현금 3,500 이렇게 입력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전기 2월 3,500. 네. 그래서 이 원장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예. 현금 계정 차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차변에서 현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대변에 기록한 것은 현금이 감소하는 것이니까 이건 현금이 지출됐다는 것이고 차변은 현금이 입금됐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잔액은 말 그대로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금 출납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잠시 후에 현금 출납장을 또 보도록 하고, 자, 이처럼 총계정 원장에서 계정별 원장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치 전체를 보실 때는 총계정 원장 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내역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볼 때는 원장으로 가서 찾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원장 안 가더라도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가지고 해당 월을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뭐가 궁금한지 알겠다 하고 그걸로 딱 연결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왼쪽에 계정 과목에서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외상매출금을 선택해 보시면 외상매출금에 1월 달에 대변에 200만 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아까 그 전표에 의해서 외상매출금 대변에 200만 원 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원장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내역을 봅니다. 네, 1월 4일 날 날짜는 1월 4일이었고 명성뷰티에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다. 이게 적요 입력한 거 다 보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적요라는 게 우리 이론 공부할 때는 적요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무할 때는요, 이 적요가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계정 과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적요를 봄으로써 이 거래를 빨리,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걸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요를 꼼꼼하게 쓰는 것은 나중에 장부 조회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니까 꼼꼼하게 넣어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적요를 채점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이 시험을 적요 채점하기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외상대금 현금 회수라고 쓸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명승부티 외상대금 현금 회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거래를 요약해서 쓰는 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비슷한 문장이 다 맞는 거니까 이걸 채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만 채점해요? 계정 과목만 맞으면 적요는 그냥 쓰든 안 쓰든 다 맞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적요까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적요를 이 채점위원들이 다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 것도 맞았네, 저 사람 것도 맞았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니까 채점이 너무 번거롭다. 채점은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전기월 5천만 원, 이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한 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이제 계정별 원장 닫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장은 이런데 손익계산서는 정말 변화가 없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결산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클릭을 해볼까요? 날짜는 12월로 그냥 입력해도 우리가 입력한 자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2월로 입력해도 요 하나만 나와 있을 겁니다. 시리가 뭐라고 자기를 부르는 거야. 네. 복리후생비 28,000원 요거만 지금 반영됐죠. 이거는 1월 3일 지난 시간에 우리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당기 순손실 28,000원 네 그대로 변동 없이 있다. 오늘 거래가 있었는데 왜 손익계산서가 변동이 없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증가 자산감소는 손익계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했거나 비용이 감소했거나
수익이 발생했거나 수익이 감소해야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이거는 방금 우리가 처리했던 이 전표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교환거래였습니다. 예,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제 현금 출납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은요, 조금 전에 봤던 현금 원장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양식이 좀 다르니까 한번 봅시다. 현금 출납장이라는 보도장부 있죠? 현금 출납장. 여기는 기간을 입력할 수 있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거냐? 1월 거 한 달만 볼까요? 1 엔터 하면 1월 1일. 또 뒤에도 1 엔터 하면은 또 한 번 엔터 하면 1월 말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거 보실 때 여기다가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시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요. 또 여기다 1 입력하시고 여기는 또 엔터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 자동 입력되죠. 네, 조금 전에 원장하고 다 같습니다. 네, 직원식대, 차대 지급, 네, 외상 대금, 현금 회수. 그런데 현금 출납장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대신에 차변을 입금이라는 항목으로 대변을 출금이라고 이렇게 양식의 명칭이 좀 다르죠. 요 항목의 명칭이. 우리가 원장에서는 이걸 차변, 여기를 대변 이렇게 하고 있죠. 예. 현금 출납장이니까 입금, 출금 이렇게 바꿔서 양식을 쓰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기 2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표 입력 한 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모든 장부가 다 반영이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전표 세 번째 거 전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전표 입력 한 번씩 전표 입력 1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해볼까요? 또 한 번 엔터. 네. 자, 4일날까지 입력해 드릴게. 4 엔터 하시고 거기 입금 2번 입력하시고 그냥 숫자 2. 네. 108번 입력해 보세요. 108. 네. 외상 매출금이고 저 명승부티 네. 거래처를 아니 코드로 입력하세요. 명승부티는 여기 코드 거기 아니까 거기다 명승. 그렇죠. 조교번호 4번. 예, 거기다 2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2 플러스 2번. 자, 근데 우리가 제가 보니까 거래처 원장을 안 보고 왔네요. 예,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그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명승뷰티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야죠. 자, 전체 메뉴 다시 나가셔서 거래처 원장도 아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기간을 이것도 1월부터 1월 말까지 1 엔터 엔터 1 엔터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려는 거래처 원장은 개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 코드가 108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정 과목에다가 여러분 108 입력하세요. 108 108번. 거래처 분류는요. 모든 거래처를 보겠습니다. 엔터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 엔터로 계속 지나가면 돼요. 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우리 회사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명승뷰티하고 샤방샤방하고. 그런데 명승뷰티에 보면요. 전기에 3천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대변 200만 원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200만 원을 4일날 회수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대변은 감소죠. 그래서 요 잔액이 2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2,800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뭐예요? 거래처 원장이다. 거래처별로 외상 매출금을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전기 2월을 확인할 수 있고 단기에 차변 늘은 것이 얼마냐 대변 회수한 것이 얼마냐.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는요. 차변은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것이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것이죠. 감소라는 것은 돈을
회수했다는 거죠. 돈을 받아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 개정 과목의 차변이 뭘 의미하고 대변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장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거래처 원장도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닫아보시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을 입력할까요? 문제가 119페이지에 있는 영수증을 보십시오. 대체전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SK 성동주유소 영수증입니다.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요. 영업부 사원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주유대금을 월말에 외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유대금을 외상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분계를 한번 써봅시다. 분계를 써본 다음에 전표 입력을 해보는 것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자, 주유를 했고 29,700원어치 29,700원어치 주유를 했고 돈은 외상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차변이 뭐가 올까요? 차량 유지비라고 하셨죠? 네. 차량 유지비 29,700원. 대변은 뭐가 올까요? 대변의 개정 과목은요? 차에 기름 넣는 건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비. 대변. 이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미지급금. 그렇죠? 네. 미지급금. 못 줬습니다. 못 줬어요. 기름 넣고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부채죠. 네, 이제 우리가 거래의 판료서로 정리하면은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미지급금이 부채 증가에 해당이 된다. 이 거래는 손익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표 입력하고서 손익계산서 가보면요. 조금 전에 당기순 손실 28,000원이었는데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5만 원이 넘었어요. 이제 당기순 손실이. 예, 5만 원이 더 넘었습니다. 자, 수익은 없는데 자꾸 지금 비용만 지출하고 있으니까 당기순 손실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29,700원 미지급금의 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미지급금 같은 부채는 어느 거래처 건지를 반드시 코드로 걸어줘야 돼. 어느 거래처 건지를 전표 입력할 때 꼭 챙겨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날짜, 이 영수증을 보시고 날짜를 보니까 1월 5일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표 입력 화면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5 하시면 돼요. 5. 그리고 엔터 치면은 9분으로 넘어가죠. 자, 이 전표는 입금도 아니요, 출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대체 전표에서 입금도 아니요, 출금도 아닌 전표는 차변, 대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차변은 3번이니까 3 하면은 9분 안에 차변 이렇게 되고요. 개정 과목이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차량으로 엔터 검색해 보시면 차량 유지비 822번이 맨 밑에 있거든요. 엔터 하시고, 자, 차량 유지비에서의 거래처는요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그래서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세요. 화살표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 적요 코드를 1번 적요 딱 맞네요. 유류 때 미지급
그리고 금액을 여기다 써줍니다. 29,700원 엔터 하시고요. 대변에 날짜에서 엔터 치면 위에 날짜가 그대로 복사돼요. 예, 5번 그 5라는 날짜 밑에서 엔터 치시면 날짜가 복사가 되고요. 자, 구분해서 대변은 4번입니다. 4 입력하시고 코드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로 검색해 보세요. 미지 하시고 엔터 칩니다. 네, 그러면 미지급금 253번 보이실 거예요. 엔터 칩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SK죠. 네, 영문으로 바꾸시고 SK 두 글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보시게 되면은 1004번 성동주유소, SK 성동주유소 이렇게 보이죠. 나타나죠. 자, 저기요도 밑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밑에서는 뭐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엔터로 저걸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요. 엔터는 위에 있는 문장을 복사하는 거예요. 네, 위에 셀에 입력된 것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똑같은 금액을 입력하면 되죠. 29,700원. 그래서요, 우리 교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방금 입력한 이런 점표를 우리는 대체 점표라고 하고,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요 4일날 같은 이런 점표는 입금 점표라고 하고, 입금 점표는 차변이 현금이 오는 거 전체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3일날 이런 거래는 여기 있네요. 출금 점표라고 한다 이거죠. 출금 점표. 출금 점표라고 하는 것은 대변이 현금이 들어가는 거 전부가. 그래서 출금 점표 하나, 입금 점표 하나, 그 다음에 대체 점표 하나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점표 입력과 동시에 점표 입력은 곧 분계라는 것이죠. 분계가 머릿속에서 이게 휘딱휘딱 되지 않으면 점표 입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계 공부할 때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 이게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회계 실무교육. 예. 뭐 회계도 학문적인 거, 이론적인 걸 공부하는 건 분계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나 실무교육은 뭐예요? 실무교육은 이 회계관리 프로그램에다가 회계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점표 입력이고, 그 점표 입력은 분계다 이거죠. 그래서 분계 연습을 매우 중요한 회계 실무교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생님 저 네. 차변에요. 그 글씨가 안 쳤어요. 그래요? 자꾸 어떻게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그냥 숫자 3번. 3이었어요? 네, 3. 네. 3이 4가 되죠. 또 막히신 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무 수업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막혔을 때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막히죠. 대변은 숫자로 뭐예요? 4번. 요 밑에 메시지, 여기에 커서가 있을 때 밑에 메시지가 보여요. 대변이 4번이다. 자, 그러면 차량 유지비가 29,700원으로서 비용이 발생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당기 손실이 더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또 한번 볼까요? 12월도 한번 조회해 보세요. 12월로. 그랬더니 여기 판매 관리비가 57,700원이 됐고요. 맨 밑에 당기 순손실 보시면 57,700원이 현재 당기 순손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점표 입력에 대한 연습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 결과는 정답이에요. 우리가 입력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 수행 결과를 보시면 아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120페이지 밑에 있는 요 팁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가면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라고 요거 이제 시험 보는 수험서니까 항상 시험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이런 번호하고 관계없다. 무슨 말이지? 출금전표 1번이고 입금전표가 2번이고 대체전표는 3번, 4번 이렇게 차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지금 우리 연습이었는데 왜? 번호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모든 출금이든 입금이든 전부 차변과 대변으로 그냥 분계해서 전표를 입력해도 다 오케이, 다 맞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금이라는 게 뭐예요?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에 뭐 비용 발생이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전부 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출금 전표를 꼭 출금이라고 선택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전표 입력할 때는 그렇게도 한번 해볼 거예요. 출금 입금으로도 해보고 그냥 전부 차변 대변으로도 해보고 결과는 똑같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제3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증빙을 보면서 또 전표 관리, 즉 전표 입력을 해보겠는데요. 증빙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걸 공부를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증빙이란 무엇이냐? 증빙이라 하는 것은요,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증빙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다 영수증이라고도 하고 있죠. 자,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적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꼭 받아놔야 된다. 이거. 증빙 서류를 꼭 주고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뭐 어디서 뭘 살 때 증빙 꼭 받잖아요. 여러분 지출하시면 개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업에서 업무상 뭔가를 지출하고 영수증 안 받아가는 회사는 없어요. 절대. 그거 영수증 없으면 인정 못 받아요. 비용으로. 그러면 비용을 쓰고도 비용 인정을 못 받으면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세금.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왜?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래서 증빙은 철저히 잘 챙겨야 돼요. 그러면 증빙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다. 지출은 했는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건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서류는 뭐가 정규증명서류냐?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일반 영수증도 되는데 이 일반 영수증은 3만원 이하 또는 1만원 이하, 1만원 이하는 접대비. 접대비 영수증은 만원 이하까지. 일반 경비,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은 3만원 이하까지는 이런 간이 영수증을 사용하고도 우리가 기업에서 이것을 비용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만원 넘는 것은요, 이런 간이 영수증을 받아오면 안 돼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접대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접대비 지출은 대부분 다 카드로 지출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그래야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게 뭐예요? 이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증빙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수행 내용 첫 번째 문제. 등기 우편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우체국에서 이런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5,000원짜리. 자,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 상품 매출과 관련된 서류를 우편 발송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어요. 그랬습니다. 자, 서류를 우편 발송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차변 대변 한번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것이 다시 번호가 1번으로 갔네요. 예. 여기서 또 1번이니까 우리도 그냥 여기서 다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변에 이거 비용이 발생한 거거든요. 우편 요금. 개정 과목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통신비예요. 통신비 5,000원. 자, 대변은 현금 지급했죠? 그러니까 현금 5,000원. 이렇게 분개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통신비가 비용 발생입니다. 그러면 당기 순손실이 또 5,000원 늘었어요. 대변의 자산 감소입니다. 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는 출금으로 유형을 선택했었는데 차변 대변으로 이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 수행하시오. 자, 그러면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5일입니까? 네, 영수증에 있는 날짜. 네, 1월 5일, 2월이군요. 2월. 네, 2월 5일을 입력할 때요. 이렇게 합시다. 자, 1월달 거래를 다 보면서 입력했듯이 여기다가 월만 2월을 선택했어요. 2. 그리고 1은 그냥 엔터 쳐서 지나가세요. 네. 1은 그냥 지나가시고, 자, 날짜를 여기다 5일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2월 5일이죠? 자, 차변대변, 구분을 차변대변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상관없다고 그랬죠? 입금, 출금,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차변대변으로. 자, 차변은 3번. 네. 통신비, 통신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800번대) 통신비 찾아야 됩니다. 814번. 자, 통신비, 비용의 거래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교에는 전화요금밖에 없네요. 그러면 타이핑을 하죠. 이렇게 밑에 미리 등록해놓은 저교가 없을 때는 그냥 타자를 합니다.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 내용이 지금 우편요금이었나요? 예. 등기 상품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했다. 예. 서류 우편 발송 이렇게 하면 되죠. 서류 우편 발송. 그리고 금액은 5,000원. 엔터 치시고 날짜에서 엔터 치면 위에 날짜 복사되고요. 이번은 대변이니까 4번. 4번이 대변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4번. 대변의 현금. 현금 101번. 현금도 거래처 의미 없어요. 예, 그리고 저교에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표 입력하는 이 상단에 현금 잔액이 항상 이렇게 보입니다. 현금 잔액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현금이 얼마인지 보여지고 있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여기까지 하고 좀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화분 구입했어요. 화분 구입. 이런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영수증. 예. 딱 3만 원짜리였네요. 3만 원짜리. 자, 매출처의 확장 이전 축하를 위해서요. 화분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여기다 분계를 한번 먼저 써봐야 되겠어요. 3만 원짜리 동양란을 매출처에다가 선물로 주려고 축하로 주려고 샀습니다. 자, 번호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에 차변은 뭐가 올 것 같아요? 접대비. 네, 접대비 3만원. 이런 게 접대비입니다. 매출처 아마 매장이 어디로 이전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화분을 보내줬다. 접대비. 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입니다. 현금 3만원. 거래 후 결합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똑같아요. 1번하고. 예,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은 자산 감소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손실이 또 늘었어요. 예. 자,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전표 입력 한번 해봅시다. 네. 날짜가 영수증을 보니까 2월 10일 날입니다. 그쵸? 영수증에 있는 날짜 보시고 2월 10일 날짜로 입력하는데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10. 자, 이번에는 출금으로 그냥 한 줄로 써볼까요? 네. 차변, 대변 두 줄로 쓰는 방법. 출금 한 줄로 쓰는 방법. 네. 1번 하면 출금. 개정 과목은 접대비 813번을 정확히 골라야 됩니다. 판매 관리비 접대비는 813번이에요. 자, 여기서 거래처라는 것은 그 영수증에 있는 플라워라는 그런 거래처 여기다 쓰지 않아도 돼요. 예. 비용 같은 경우는. 자, 저교에 거래처에다가 선물 대금. 네, 난도 선물이니까 9번 저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금액은 30 플러스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출금으로 입력을 하더라도 밑에는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엔터 치면 안 보이고요. 이 줄을 클릭해 보면 밑에 분계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 쓰는 방법도 있고 그냥 출금으로 해도 결과는 똑같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 쓰시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데요. 잘 따라 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게 난 좀 궁금한. 하신 거. 네. 그 옆에 거래처에 3일 뷰티라고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접대비에 거래처인가요? 3일 뷰티. 선물을 줬잖아요. 어디 거래처에 줬다는 건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3일 뷰티는 우리 회사입니다. 아, 예, 우리 회사. 그 영수증에 있는 3일 뷰티 귀하의 의미는 이 꽃가게에서 이게 지금 여기 플라워라는 그 꽃집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영수증을 해줄 때 3일 뷰티 귀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뷰티는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야.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있는 회사가 3일 뷰티라는 회사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주시고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